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 즐거운 언어 생활의 2차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단원 1 다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네, 오늘 배울 부분 오늘은 교과서 121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4번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볼 건데 선생님과 함께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맥락 중에서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과 같이 이런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활동 4번 보도록 하죠.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다음 대화에서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보죠. 요 고모와 주연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연이한테 널 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이랬는데, 주연이가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잘못 이해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고모는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쌀 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주연이가 아하,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주연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잘못 이해했던 말이 뭐죠? 그렇죠, 쌀을 사서. 그러니까 결국 쌀을 사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랬을 때 잘못 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연이가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한 이유는, 그렇죠,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 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모는 쌀을 사다 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 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한 이유는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 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 결국 고모와 주연이 대화에서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고모의 말은 바로 쌀을 사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이유는 고모의 말 중에서 고모가 의도한 의미와 주연이가 이해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었죠. 바로 고모가 사용한 말의 의미를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번,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것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요즘 애들은 이 중년분에 비해서 나이가 그렇죠 어리죠. 그랬을 때 이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세대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했는데 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차린 것은 없지만이라는 표현이 외국인이 봤을 때는 내가 많이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차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참 반찬이 많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겸손하다는 표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입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표현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그래서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세대, 문화, 공동체의 가치, 역사적, 사회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뭐 지역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담화의 개념이죠. 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고 담화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말하는 이 또는 글 쓰니 그리고 듣는 이 또는 읽는 이 그리고 맥락,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121쪽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에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다음 방송 대본에 드러난 담화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문을 잠깐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다 읽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다음 손님들이 반응 중에서 가에 넣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가. 자,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 즐긴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가에 넣기에 적절한 것이 여학생이 얘기한 것과 남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어디에 적절할까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 어울리는 것은 바로 손님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넣기에 적절한 것은 손님 2, 남학생입니다. 왜냐면은 방송 대본이 첫 부분에서 해설지는 달인이 만든 떡볶이가 맵지 않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맵지 않고 맛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그랬을 때 바로 앞에 또 제시된 게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가에서는 떡볶이가 이제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님 2 대답이 맞는 겁니다. 손님 1 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니가 성실하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그 떡볶이 맛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를 적절하게 바꾸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바꾸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이 원인이나 근거, 조건이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가 그래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잘 적절한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근거, 조건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어가 접속어라는 거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이어주는 것인데 이 그래서 대신에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조미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앞과 내용 앞의 내용과 뒤 내용이 같아요, 다른 내용이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는 그런데 하지만으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을 접속어라고 하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죠.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화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찾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바로 지시어라고 합니다. 아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접속어죠. 이 접속어, 그런데, 그래서, 하지만. 이 지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 그렇게처럼 문장에서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말을 지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그 마지막 표현 마지막에 나오는데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가리키는 내용은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한다는 점. 그렇죠. 그랬을 때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역할은 같은 표현이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자, 그렇죠. 같은 표현이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겨우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에 이르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그래서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세 하얀 밑잔을 드러내는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하고 같은 표현이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담화를 이루고 있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4번을 보도록 하죠. 앞이 활동을 바탕으로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를 통해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담화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담화의 내용이 몇 개의 주제? 하나의 주제.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아까 배운 접속어 그리고 또 그 같은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지시어.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그래서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되고 적절한 접속어 지시어를 통해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화의 주제와 다른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담화의 주제와 다른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뜬금없이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주제와 다른 내용이죠.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떡볶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담화를 선생님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제와 다른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접속어, 지시어를 사용하여 문장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23쪽 밑에 있는 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담화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통일성.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성인데 또 한편으로는 응집성도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면 응집성도 있습니다. 응집성 같은 경우에는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것은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것이라면, 하나의 주제에 응집성이라는 것은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짜임새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담화는 이렇게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었을 때,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담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담화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학습활동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생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저는 다음 3차 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